배드민턴 공 같은 거,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공기층을 갖다 하나 주면은 여기서 굉장히 탄력을 받아가지고 반탄력이 엄청 세 멀리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귀마개 같은 거, 귀마개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귀마개도 이렇게 있어서 공기충을 두 겹이나 한 겹을 이렇게 주면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을 바깥쪽으로 파주느냐 아니면 안쪽으로 파주느냐가 있는데, 홈을 바깥쪽으로 파주면 소리 같은 것이 반사되어서 잘 안 들립니다. 저 안쪽으로 파주면 이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놀이용 매트 같은 거 또는 야외 바닥 야외 매트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주면, 쿠션을 주면 굉장히 쿠션이 좋아지거든요. 이거 라텍스 제품에 쓸 수 있어요. 라텍스 침대라든지 라텍스 계열에 한 겹 주고, 그 다음에 홈 파주고, 한 겹 주고 홈 파주고, 홈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틀려집니다. 이거는 받쳐주는 것이 되겠고요. 라텍스 침대, 고무, 합성 고무라든지 고무 제품에 쓰이거나 플라스틱, 금속에도 쓰일 수 있어요. 물놀이용 매트 이런 데도, 야외용 어떤 돗자리 발포 매트에도 이 구성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석유라든지 석탄, 원자력 또는 화력, 모든 발전에 있어서, 전기 발전에 있어서 그 지나가는 통로, 그 액상이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거나, 그 통을 보일러 통을 이렇게, 전 세계 보일러 통 시장이 엄청 크죠. 이 모양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열이 집중이 되거나 보존이 되는 가스탱크, 압력이 필요한 곳에 석유라든지 액상의 압력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자동차 장갑차라든지 비행체에는 가로 세로로 이렇게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주고, 유리석용 코팅에서랑 유리막 코팅을 줍니다. 세로도 강하게 서로 결합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 겹을 하면 비행체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배도 그렇고 잠수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일반 가스 탱크라든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일러 물통에도 이렇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금속 아니라 다른 것도 돼요. 쓰시면 잘 되겠습니다. 압력밥솥 같은 데도 쓸 수 있는데,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두께를 틀리게, 두께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열이 집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목난로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한목난로라든지 기타 이렇게 보온 물통, 그죠? 보일러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쓸 수 있고, 안쪽에다가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열이 전달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도 밑바닥 아니라 옆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3중 바닥이다, 5중 바닥이다. 두꺼운 쪽이 안쪽으로 들어 열이 축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빨리 끓어져요. 이것을 보일러 물통이라든지 보일러에 적용하거나, 이게 어떤 연료, 냉기나 열기 또는 이렇게 액상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액상이 여기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선풍기, 미니 선풍기 이렇게 수십 개의 금속 통로를 통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풍기식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굉장히 시원한 선풍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데도 금속으로 돼 있어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공기 통로를 지납니다.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엄청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돼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거를
이 금속통, 아예 그냥 금속통이다 그랬을 때, 수십 개, 수백 개 그랬을 때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양시장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원자력 발전, 석유 발전, 석탄 발전, 가스 발전, 그렇죠. 보일러 물통, 물을 끓이는데 이것을 수십 개 물을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정수기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도 전기 온수기 이게 그렇죠. 가스로 해도 되고 이게 연료는 뭐가 됐든 석유로 하든 원자력으로 하든 뭘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전기로 하든. 그래서 금속 통로인데 안에가 어떤 그래서 금속 덩어리인데 안에가 공기 통로가 그 액상이 지나가거나 공기로 지나가는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크류 방식으로 그것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가열을 해주면 물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차가운 물을 어떤 냉기를 쏘여주면 아이스크림 제조 방식으로 냉장고 방식 냉기를 쏘여주면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또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일러의 어떤 또 물통 구조에 그거보다 이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럼 엄청난 대용량의 물을 뭐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다 그러면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반사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 금속을 가열함으로써 그거를 액상을 지나가는 어떤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또는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걸로 전기 발전을 하시든가 열 발전을 하시든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음식을 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오목하나물 파가지고 방송은 반산파처럼 오목하나물 파주면 이렇게 오목거울처럼 적용한다는 거죠. 태양열 조리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뭐 어디에든 다 쓸 수 있어요. 액상이 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끓일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가지고 빨리 끓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일러 쪽의 기술을 볼까요? 보일러 물통으로만 사용하셔도 보일러 시장이 5천 몇백억 달러 시장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잠깐 검색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세 기존의 모든 어떤 온수기를 대체하든가 보일러 통을 대체하든가 이렇게 또 보일러 통을 대체한다는 거죠. 잠깐 검색 좀 할게요. 근데 좀 속도가 늦네요. 보일러 물 끓이는 거 또는 물만 아니라 액상을 끓이는 석유도 끓일 수 있어요. 석유도 끓일 수 있고 뭐 액상이 뭐가 됐든 다 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 전 세계 보일러 탱크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8,6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제가 제일 독창적인 기술로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을 볼까요? 에어컨 시장, 에어컨 냉장고나 에어컨 냉풍기에도 이 공기 통로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시원해지게 할 수 있거나 또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냉장고 시장 규모를 그래서 2033년까지 1287억 달러 에어컨 시장 규모를 볼게요. 아까 전에 보일러 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신발에도 쓸 수 있어요. 신발 같은데 이 기술은 2031년에 2313억 달러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거나 시원한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가열을 하느냐 아니면 차가운 바람을 쐬어주느냐 팬으로 회전팬으로 아이스크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느냐 이것을 그 냉각 시장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냉각이 필요한 냉각 그렇죠. 냉각
액상 냉각 방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냉각이 필요한데 공기를 통과해서 차가운 바람을 거기다 씌워주면 굉장히 좋죠. 냉각 시장에서도 제가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뜨거운 공기 외부로 내부를 내보내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열이 빨리 제거되죠. 그리고 순행식에서 그 어떤 액상이 나오는 통로를 순행식 액상이 나오는 부동액이 이제 그 녹슬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안에다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차갑게 하거나 금속을 띠를 둘르든지 금속 통을 갖다가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안의 공기를 바깥에 쪽으로 향하게끔 삼중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 안의 공기를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바깥쪽으로 두꺼운 놈 향하게 해서 열을 바깥으로 빼고요. 그래서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열을 그렇죠. 이 압력밥솥 썼던 거꾸로죠. 압력밥솥은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열이 집중되어서 빨리 끓게 된다 그랬죠. 이게 사면으로도 밑바닥만 아니라 옆에도 배치할 수 있다. 보일러 물통으로도 사용한다. 근데 이것을 부동액 같은 데도 이렇게 부동액이라든지 차갑게 하는 액상 그냥 물도 돼요. 이거는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얇은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두꺼운 놈이 향하게 해서 열이 바깥쪽으로 발산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런 방식은 그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에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오목한 홈을 전기선, 통신선 같은 데도 이렇게 해주면은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이게 향하게 되죠. 안의 열기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액상이 지나가서 순행식으로 할 때도 이게 보통 액상 물이 됐든 부동액이 됐든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러 겹으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해서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돌리게 여러 겹으로 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그리고 물을 그쪽으로 통과해서 여러 겹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식힌다. 개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이나 액상이 나오는 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또는 컴퓨터 냉각 같은 데서도 컴퓨터나 다른 냉각에서도 컴퓨터 윗부분에 팬을 둬서 환풍기처럼 위에 던 공기가 위로 가니까 윗 공기를 이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빠지게 만들어 준다. 또는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또는 환풍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하거나 세트로 만들어서 하나는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해서 환풍기 시장 규모를 해볼게요. 환풍기 시장 규모를 502억 달러 해서 환기팬 시장은 53억 8천만 달러인데요. 이게 환기팬 전기 발전할 때도 이 터빈 구조에 이렇게 또 홈을 파주면은 좀 더 회전력이 좋아지거나 선풍기 같은 데라도 환풍기도 모든 팬 구조에 홈을 파주면은 회전력이 엄청 좋아지게 되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환풍기 팬, 선풍기 팬, 모든 팬 구조에 이것을 쓰고요. 또는 이렇게 비행체 프로펠러, 어떤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물 속에서도 이것을 홈을 파주면 이것이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밑바닥에 하면 이렇게 부력 같은 거, 양력을 갖다가 일으키거나 부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해도 역시 양력이나 부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의 회전축에 모터 팬이 이렇게 이 팬이 사이즈가 틀린 채 여러 개 또는 또 똑같은 채 여러 개를 돌릴 수 있고 그렇죠. 똑같이 파워만 있으면 돌릴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추가로 밑바닥 같은데 배 밑바닥, 드럼 밑바닥, 공기 밑바닥 이것을 줘서 회전을 돌려가지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로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수직의 장력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것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무게를 첨부로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위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유기선처럼 쭉 뽑아 올려서
하고 다시 쭉 누르고 날개 접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어디겠지? 그다음에 이 프로펠러 방식을 쓰고 이 방식을 같이 쓸 수 있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뢰나 비대 같은데, 잠수정 같은데 또 물속에서 초공동 어뢰처럼 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추진 구조가 돼. 프로펠러 방식과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 초공동 어뢰처럼 물속에서도 이것을 내뿜는 에너지가 바닷물이 들어온 에너지보다 더 강하면 이것이 빨리 고속으로 움직여지겠습니다. 일반 어뢰에다가 이렇게 어뢰를 플랫폼을 달아 움직이는 플랫폼을 달아 기뢰에다 플랫폼을 달아 가지고 이걸 싸서 강하게 부딪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잠수함에다가도 이것을 쓸 수 있겠죠. 일반 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아듣기만 한다면 짧은 단어로 얘기를 하든 뭐 짧은 말로 얘기를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알아듣기만 한다면 저는 알아듣기 쉽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겉에 어떤 바닥판 같은 거, 장판 같은 데도 이렇게 이거는 홈이 아니지만 이렇게 홈을 갖다 쭉 파줬다 그러면 장판 같은 데도 이렇게 냉기를 차단시키고 위로 열기를 이렇게 일으키거나 거기서 냉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가 되겠죠. 단열 벽지다 그러면 거기다 안에 또 홈을 파줬다 그러면 이렇게 단열 벽지가 됐든 일반 벽지가 됐든 아니면 뭐 석고보드가 됐든 합판이 됐든 안에다 홈을 파줬다. 금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데 홈을 파주면 안에는 열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 같은데 여기서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게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위에서 아래를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햇빛을 모아가지고 물을 끓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똑같이 금속관이다 그러면 금속통이다 그러면 거기로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이렇게 공기나 물이 지나간다. 다른 액상도 석유를 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시켜가지고 싸게 물을 끓이거나 난방을 하거나 전기 발전하거나 석유를 끓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슨 액상이든 다 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한 군데로 통으로 모아서 석유를 정제하시면 되죠. 석유 정제할 때도 길이를 따라서 수소를 깊이를 따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상중하로 무슨 탄산 콜라 탄산 제조, 뭐 맥주 같은데 이런 탄산 제조할 때도 탄산을 상중하로 넣어주고 여러 군데 넣어주는 이 기술을 탄산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만이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주든지 아니면 발화 억제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렇게 다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홈을 파주는 기술은 사방대에 적용할 수 있다. 신발 밑창에도 적용하고, 그래서 옷 같은데 보면 옷에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홈을 오목골처럼 작용하니까 안쪽으로 홈을 파주면 따뜻한 보온이 되고요. 바깥쪽으로 홈을 이렇게 파줘서 겉으로는 이제 평판이고 바깥쪽으로 섬유 같은데 이불도 돼요. 옷이나 이불 같은데도 파주면 밖으로 열을 발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열이 침투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옷이나 이렇게 어떤 이불 같은데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줘서 옷이나 이불 같은데 홈을 파줘서 안에 열기를 바깥으로
바깥에 또 열기가 안쪽으로 침투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시원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이쪽에 이 바깥에 거꾸로 이렇게 방향을 배치를 하면 안에 보온을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티로폼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고 단열 벽지 같은데 장판 같은데도 이 기술이 적용돼요. 야외용 발포 매트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쿠션을 주거나 신발 밑창 이런 깔창에도 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기구에도 이렇게 오목건음을 봐가지고 가로등이나 자동차 조명기구에 그렇죠. 빛을 증폭하고 군의 어떤 대공 방어만 빛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이 어느 각지에 들어오든지 넓게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가로등 같은데 자동차 전조등 다 조명에도 쓰일 수 있고요. 창문 그렇죠. 그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유리창인 자체에 딱 오목건 홈을 봐주지 안 되면 필름을 붙여서 오목건 홈이 쭉 파여져 있는 필름을 붙여주면 굉장히 그렇죠. 난방 부분에 사용하는 햇빛이 안쪽으로 적용해서 난방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경은 필름을 붙여주면 오목건홈이 봐주는 필름, 그러니까 햇빛이 반사되면 오목거울처럼 안쪽으로 난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텐트 같은 데도 도움이 되거나 텐트 같은 데도 오목건홈을 봐가지고 난방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뭐 쓰일 때는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필름을 붙여서 이렇게 오목건홈을 파서 이렇게 한다는 거. 또한 자동차 유리라든지 일반 유리창 이렇게 연잎 구조처럼 볼록한 구조를 나노 구조로 이렇게 딱 배치하고 겉으로 사람 눈으로 보기엔 불편함이 없고 그런 거기에 빗물이 미끄러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투명 필름을 배치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